고급차, 사장님 차 하면 어떤 차량이 떠오를까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나 SUV가 많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만큼은 바로 이 차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차일전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의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준비된 G80 부분병합 모델 차종은 제네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시승차고 3.5 터보 4륜구동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가격은 8,860만원입니다. G80은 국내 연간 판매량만 4만대에서 5만대 육박할 정도로 고급 세단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좀 준선 판매량을 좀 자랑하는 제네시스의 대표 볼륨 모델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왔는데요. 볼륨 모델인 만큼 제네시스의 지향점, 방향성들을 잘 나타내는 차량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일단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인 만큼 변화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전면부의 라디레이터 그릴이겠는데요. 보시면 이 이중 격자 무늬로 잘 꾸며지면서 화려해지고 좀 세련되는데 좀 초점을 둔 모습입니다. 범퍼 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좀 과감하게 적용되면서 좀 더 이 차의 좀 가치나 세련됨, 고급스러움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이 두 줄 헤드램프 보시면 크진 않지만 디테일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G60과 마찬가지로 MLA 타입 램프가 적용된 건데 좀 더 광원이 풍부해지면서 운전자가 야간 상황이나 이런 때 주행할 때 좀 더 풍성한 넓은 시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측면부도 큰 변화상 없습니다만 딱 봐도 깔끔하고 잘 선과 면이 잘 어우러지면서 깔끔하게 떨어졌고, 제네시스 상징하는 두 줄 무늬 좀 적용되어 있고요. 피제로 타이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휠도 바람개비 좀 풍차 모양 같으면서 좀 역동적인 걸 상징하면서 좀 세련됐죠. 이쁘죠. 안쪽에 좀 제네시스 포인트를 좀 준 느낌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후면부로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상징하는 두 줄 램프, 제네시스 레터링.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래쪽에 하반부의 머플러 팁이 좀 사라졌습니다. 머플러 팁이 사라지면서 좀 어떤 운동 성능이 나고 역동성을 좀 강조하는 맛은 좀 떨어졌지만 깔끔하니까 고급 세단이다 라는 인상을 좀 멀리서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형 트렁크 당연히 적용됐고 엄청 널찍하죠. 트렁크도 제가 단순히 고급스러운데 그칠 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좀 충분히 갖추면서 그만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추가적인 상품가 마련되어 있고, 이 정도면 골프팩으로 계산했을 때 3개 이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로 돌아와 보면 외관과 달리 변화가 좀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하나로 합쳐졌죠. 기존엔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구조를 탈피해서 현대차 여타 차종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모습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센터 패널 이쪽 부분도 보면 한눈에 봐도 딱 고급스럽다라는 인상을 딱 주기 충분한데 우드 질감, 나무 질감 소재되어 있어서 한옥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성을 주는 걸 좀 볼 수 있고, 이런 공조기 버튼도 약간 터치식으로 적용되면서 조작하기도 편하고 세련되면서도 좀 첨단화된 인상을 좀 주고 있고요. 햅틱식으로 적용되면서 좀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기 좀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가운데에는 무선 충격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나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패널 전부 다 가죽 소재가 적용되면서 눈 보기도 즐겁고 또 고급화된 인상을 주면서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대는 제가 덩치가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은 좀 차체에 비해서 작다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한눈에 딱 들어와서 조작이 편할 것 같고, 이제 운전대 쪽에 적용된 버튼들을 보면 오른쪽 측면에 통화나 음량 조작 버튼이 적용돼 있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조작하는 차량 조작 기능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운전자 시트 아래쪽에 적용된 버튼을 통해서 앞으로 뒤로 당기거나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시트 포지션을 저장하는 기능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죠. 배경 올룹슨 스피커 적용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박혀있죠. 세련되게 박혀있고 이렇게 썰루프 조절할 수 있고요. 앞뒤로 열리는 게 고급스럽다 이런 인상을 주고, 이렇게 개방도 가능합니다. 시트 자체도 굉장히 푹신하면서도 편안하고요.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넉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로 좀 스웨이드 느낌의 소재들이 좀 적용돼서 이건 역시 좀 만족스러운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네시스의 볼륨 차량인 만큼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된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OTT 이런 것들 영상 가능한데, 화질이 굉장히 좋죠. 즐거운 영상 시청 가능할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기능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기능 중지되면서 운전자의 좀 안전한 주행을 돕는 걸 볼 수 있죠. 360도 서라운드 뷰 이제 카메라가 탑재돼서 이제 전후방 좌우 전부 다 보여주고 있고, 360도 카메라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제 지니무니, 멜론, 팟빵 이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 활용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면 속도의 부분만 에코 모드일 때는 이제 초록색, 컴포트 모드일 때는 뭐 주황색, 스포츠 모드일 때 이제 빨간색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현대차 내비게이션은 뭐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기 정말 편하죠. 이수역 안내해줘. 첫 번째, 이렇게 음성 조정만으로도 목적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2열 좌석은 이제 1열 좌석보다 훨씬 더 좀 약간 만족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주성부터 넉넉하죠. 내부 공간을 이제 결정한 휠베이스는 3010mm로 이제 정말 넉넉한 거주성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그룸 역시 넉넉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약간 헤드룸이 매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이제 2열이 팔걸이 부분 이 버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할 수 있는데, 시트 포지션 조정 기능을 비롯해서 온열 시트 조절 기능, 통풍 시트 조절 기능 둘 다 달려 있고, 컨트롤 패드 부분에 이렇게 차량을 약간 리클레인이라 해야 되나요? 앞으로 좀 당겨서 누를 수 있는 기능, 눕힐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눕히면 헤드룸의 이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 주는 느낌이죠. 문을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탑승객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2열 독립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가운데 턱 부분은 살 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고급차 그런지 몰라도 손 한 뼘 정도가 될 정도로 꽤나 높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일단 각종 OTT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부터 유튜브 뭐 이런 기능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돌면 리모컨도 이렇게 마련되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리모컨을 통해서도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치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객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영상도 보면 디스플레이 좀 화질이 비교적 깔끔한 걸 볼 수 있고, 백윤 올롭슨 스피커가 탑재된 덕분에 음향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말 차량 내부를 약간 영화관이나 혹은 뭐 이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해도 결코 모자람 없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별도로 적용돼 있어서 쾌적한 탑승을 좀 도와줍니다. 이 신형 G80은 2020년 3월에 출시된 3세대 G80의 이제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지난해 말에 출시됐으니까 약 3년 9개월 만에 이제 새 얼굴을 달고 나온 거죠. 상품성이 강화된 만큼 가격이 전작 대비 좀 올랐습니다. 시작가가 5,890만 원인데 300만 원 가량 가격이 오른 거고요. 이렇게 일반 도심을 주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 이제 G80에 이제 자체로 탑재된 사운드 시스템 덕분에 외부 노이즈도 잘 흡수해서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다 볼 수 있고,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출발할 때나 가속할 때나 멈출 때 큰 불쾌함 없이 스무스하게 멈추고 출발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이제 6기통 가솔린 엔진 탑재돼서 380마력의 최고 출력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 고객층을 좀 고려해서 달리는 성능보다는 좀 편안한 주행에 좀 초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일례로 이제 G80 모델을 타고 고속 주행을 하면은 그 속도감이 크게 체감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포츠성, 역동적인 주행 감각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편안하면서도 좀 안락한 주행이 가능하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이제 리터당 8.3km입니다. 고급차 치고는 나쁘지 않은 연비다 라는 게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주행 중에 이제 디지털 중앙 디스플레이 부분을 다양한 화면으로 이제 띄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주행 정보 보여주는, 연비 보여주고 속도 보여주는 이런 화면으로 세팅할 수 있고요. 약간 3D 이제 맵 좀 적용돼서 이제 내비게이션 반영된 이런 형태의 화면도 띄움이 가능하고, 또 이제 카메라와 이제 연동돼서 앞차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화면도 이제 운전석 계기판에서 이제 띄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래쪽에 증강현실 기능 반영돼서 이렇게 좀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목적지 정보 보여주는 이런 화면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제 촬영 콘텐츠를 촬영해야 되니까 따로 음악을 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뭐 라디오를 키거나 음악을 켰다고 좀 가정하면 진짜로 외부 소리는 거의 아예 안 들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느 이제 수입차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모자람 없는 주행 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돌아온 G80 부분변경 모델은 제네시스란 브랜드가 주는 럭셔리한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첨단 기능으로 무장해 실용성과 상품성 이런 측면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벤츠 A클래스 그리고 BMW 5 시리즈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람 없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형 G80이 제네시스란 브랜드와 또 국내 고급차 시장에 불어올 새 바람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